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요가과 수업을 위한 자료입니다. 이게 불교 심리학 사전 481이에요. 선생님들은 교육하시면서 들으세요. 자, 스트레스입니다. 번뇌, 링크로 들어가면 번뇌, 육바람일, 인욕과 연결되고 어퍼던스, 트라우마, PTSD 나오는데요. 트라우마 한번 넘어가 볼게요. 트라우마가 PTSD, 그래서 489와 같이 연결돼서 나와요.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겠죠. 이 트라우마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PTG도 있죠. PTSG 말고 PTG는 포스트 트라우매틱 그로스 해서 이게 이렇게 약간 차이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EMDR, 그 안구 운동에 의한 감작과 재처리에 대해서 또 나오니까요. 아이 무브먼트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어떻게 하면서 그 심리적인 부분들을 연결해서 보잖아요. 이 심리학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심리학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육바람일도 여기에 나와요. 인욕에 대해서. 그래서 페이지 몇으로 가시면 되냐면 육바람일 해서 잘 못 찾겠다 그러면 지금 제가 찾는 것처럼요. 그냥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육바람일은 어떤 건가 하고 한번 그 페이지를 좀 찾아서 그 내용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원래 압력을 의미하는 공학 분야의 용어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용어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공학 분야에서 압력을 이렇게 스트레스를 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쿡 누른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금속에 압력을 가하면 거기에 변형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넘어온 이유겠죠. 압력을 가하는 만큼 금속의 변형은 커지지만 압력을 낮추면 변형을 바로잡아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저항력이 생겨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저항력이 생긴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나를 보호하는 보호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스트레스 꽉 눌러서 이렇게 압박된 상태가 아닌데 그거를 이렇게 놓으면 마치 스펀지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꽉 누른다. 그러면 금속은 한눈에 안 보이지만 스펀지는 보이잖아요. 이걸 눌렀다가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스펀지 올라오잖아요. 이게 내 정신과 몸을 이렇게 스트레스로 꽉 누르고 있다가 이렇게 놓으면 제자리로 오는 것. 그래서 이걸 스트레스라고 한다. 이런 현상에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 개념을 인간의 생체 반응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캐나다 생화학자 셀리에 1907년에서 1982년에 그때 이제 살았던 분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는 각종 유해 작용 인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증후군, 그러니까 유해 작용으로 인해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꽉 눌려서 나타나는 그런 증후군이다 라는 제목의 소논문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학설을 제시했으며 여기서 사용된 공학 용어인 스트레스가 건강과학 용어로 두루 사용되었다. 현재는 심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인간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뭐 굳이 인간과학 분야나 뭐 심리학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 삶에서 난 스트레스 받아 보통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애기들도 나 스트레스 받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유치원생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상화돼 버렸는데 정확한 뜻을 알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스트레스의 메커니즘에 관해서는 심리학자뿐 아니라 의학, 생리학의 분야에서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외적 환경의 요청을 개인이 받아들여서 요청을 처리할 때, 그러니까 외적 환경을 무시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감각이 무디면 외적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SR 이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반응이 아무리 와도 이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요청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으니까 이 압박을 받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돼요. 어떻게 요청에 짓눌리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하는가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심리학적 스트레스의 관점에서 스트레스 과정의 개인차에 대해서 일정 견해를 제안한 라자루스와 포크맨은 이분들은 1922년에서 2000년까지 최근에 사신 분들이에요. 심리학적 스트레스 모델이라고 불리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인지적 평가와 대처 이론을 제창하고
그러니까 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인지적 평가, 대체 이론, 이런 단어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죠. 심리학적 스트레스 모델이라고 부르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인지적 평가와 대처 이론을 제창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인지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왜 우리 처음에 감정, 감각, 인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린 게, 이 인지에 대한 거는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창하고 오늘날 심리적 스트레스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구축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하신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라자루스 등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조우하는 외적 자극,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그 자극 현상이 어느 정도 위협이 되며 부담이 되는지를 개인이 판단하는 과정, 이게 1차 평가예요. 과 위협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2차 평가 과정, 이 두 가지로 인지적 평가를 거친 결과로 나타난다. 여기에다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화살 있죠. 제1화살, 제2화살을 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담이 되는지를 개인이 판단하는 1차, 이거는 이제 제1화살에 해당하겠죠. 위협하는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과정. 제1화살을 맞았을 때 이거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제2화살을 만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 제1평가와 제2평가를 화살 1로 놓고 같이 화살 1의 상태에 접목을 시키면 스트레스가 왜 일어났지?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잘 해결할 거지? 이거를 잘 해결한다면 제2화살인 감정적인 내 화살로 내가 상처받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수행할 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인지 이론을 수행하실 때, 명상하실 때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된다, 이럴 때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판단 과정을 거친 결과에 기반을 두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어떤 대체 행동이 유발된다. 커핑이 유발되는 거죠. 대체 행동의 결과 스트레스 요인이 줄어들면 불쾌한 심리적인 반응,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지 않지만 대처 행동이 스트레스 요인 저하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면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은 더 높아지거나 생기게 된다. 이런 사고에 의해서 스트레스는 일상 환경의 작용에 대해서 한결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항상 스트레스가 생기는 게 아니라 환경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환경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서 반응하는 방식이다.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이제 여기서는 선생님들 집중하세요. 손 내리시고요. 자, 이것 때문에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했는데요.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의 환경에 대해서 한결같이 생기는 게 아니다. 아까 이제 제가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한 선생님이 아빠랑 가족들이랑 차를 타고 갔어요. 평상시에는 아빠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내 상황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다이어트를 했다거나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압박이 오면 참지 못하죠. 그러면 그거를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아까 그 선생님이 얘기한 건 지혜로운 게, 그때보다 상대방은 항상 나보다 지금 저 상태보다 더 스트레스를 강하게 표출했는데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나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내가 못 먹어서 그래? 내가 지금 대장이 꽉 차 있어서 그래? 내가 살을 빼야 되는데 못 빼서 그래? 내가 지금 통장이 비어서 그래? 내가 지금 뭔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칭찬 못 받아서 그래? 내 문제를 풀면 이 스트레스는 금방 풀려요. 근데 저 사람 언제 끝나? 이러면 그 사람 끝나나요? 안 끝나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게 한결같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를 들면 이게 김희철 씨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장이 딱 들어오면, 그거 보신 분 있을 것 같은데, 미우새인가? 예.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정준하 씨가 와서 막 음식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 그리고 맛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갑자기 띵동 하고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자기 너무 기분이 좋대요. 아, 괜찮대요. 이거 좀 해도 된대요. 그리고 갑자기 음식의 맛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누구의 스트레스죠? 누구의 압박이죠? 내 문제를, 그러니까 김희철 씨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준 게 내 상황을 보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상황이 바뀌고 내가 생각이 바뀌니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0초 전에는 스트레스였는데 띵동 하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그 음식이 갑자기 맛있어지고 와서 음식을 해주는 사람들이 고마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건 내가 환경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그러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냥 그거를 왜 나한테? 난 저거는 이해가 안 돼. 이러면 성질 내고 화내고 우리 그래서 아까 그 보스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보스는 그렇다. 이게 갑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저 상대방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게 바로 소통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소통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감정적으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스트레스 정도와 지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하는 이게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서 생겨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해하고 넘어가고 누군가는 미안하다고 얘기하지만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화낼 수 있어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저렇게 화내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미안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화내게 해서 미안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대라고 느껴서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다는 건 감정적으로 되고 얼굴에 인상을 쓰게 되고 소통이 불통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평상시에 잘 관리한다는 건 바깥에서 오는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내 상황을 인지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 중간에 이게 있어야 돼요. 스폰지 같은 이게 그러니까 좋은 지식이에요. 좋은 지식과 지혜. 그러니까 완충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라는 자아가 강하고 나라는 에고가 강하고 나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면 이게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보호막이 아니라 완충 역할을 해주는 내 뇌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정신의 한쪽으로 빠져버려요. 완전히 문을 닫거나 완전히 미쳐버리거나 공격적으로 되거나.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불교적인 방법, 유교적인 방법도 도움이 되지만 요가적인 방법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적인 방법이나 불교적인 방법에서 가장 좋은 완충 역할 그리고 가장 좋은 렌즈는 뭘 것 같아요? 이 안경을 이렇게 벗고 이걸 다시 써요. 이걸 쓰는 게 뭐여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시각. 이것으로 인해서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게 뭘 것 같아요? 그래도 불성이 있지. 아유, 그래도 저 사람에게는 신성함이 있지. 신성함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불성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상대방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걸 쓰는 거예요. 이게 완충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직접 오질 않고 상대방을 불성으로 바라보고 신성함의 보석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게 되고 아무리 성질을 내고 아무리 못되게 하고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아무리 나를 비판해도 나는 불성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에게 나눔을 줄 수 있고 그를 믿고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려줄 수 있고 그가 언젠가 좋아질 거라고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뭘 쓰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없이 그냥 이렇게만 직광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거는 내 뇌의 아주 작은 경험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거는 밝은 시각으로 보거나 불성이라든지 신성함의 시각을 볼 수 없는 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세상을 보는 신성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게 이 스트레스를 보는 관점과 불성의 심리학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